시원한 가을바람 같은 이성대 뉴스 썰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좀 날씨가 더웠습니다. 네. 네. 바로 준비한 영상 보고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처음에 누가 저 아는 기자분이 또 무슨 기사를 저한테 링크해서 보내주길래 이걸 고발 사주 이렇게 봐서 무슨 회사 사주 얘기를 하는 줄 알았는데, 그러면 고발 사주를 했으면 고발이 왜 안 됐습니까? 자, 게이트가 열리나 또 좀 잡아봤습니다. 앞서 사실 썰저 토크에서도 다뤘는데 윤석열 후보의 이제 검찰총장 시절에 이른바 고발 사주 의혹이 정치권을 강타하고 있습니다. 오늘 하루 종일 정말 시끄러운 상황인데, 자, 좀 본격적으로 차근차근 썰어주시죠. 네, 일단 그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요, 이게 지금 정치 중립을 어긴 상당히 국기문란 행위다, 게이트다, 윤석열 게이트다라고 주장을 강하게 하고 있습니다. 네. 들어보시죠. 국기문란 정치공작 윤석열 게이트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좀 심각한 문제입니다. 이 위태위태하더니 결국 이런 문제가 이제 드러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뭐 민주당에서는 당연히 총공세를 펼칠 거고, 뭐 앞서 영상에서 보면은 윤 후보는 뭐 사주라길래 무슨 회사 사주인 줄 알았다, 그러니까 주인인 줄 알았다, 이렇게 가볍게 연기는 모습인데, 그러니까 그 말인즉 의혹은 뭐 별거 없는 거다, 뭐 신경 안 쓸 거다, 이렇게 좀 초연한 모습을 좀 보이려고 노력하는 것 같아요. 네, 일단 그런 모습이 있고요. 자, 그런데 제가 이 사건 결국에 간단하게 좀 핵심을 정리해 보면은 검찰이 선거를 앞두고 야당에게 자료를 갖다 주면서 이걸 써먹어라 이렇게 얘기를 했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의혹의 핵심을 좀 보면서 저는 그 영화의 장면 하나가 떠올랐습니다. 바로 좀 한번 보고 가겠습니다. 우리 한 부장님이 끝발없는 야당까지 찾아오신 걸 보니까 이번엔 좀 바뀔 것 같은가 보네. 이거 상대편 박살내라고 가지고 온 건데 하는 짓들 보니 겁나네. 쓸데없는 짓 하는 걸까 봐. 잘 쓰세요. 차분히, 천천히. 쓸데없이 여유 부리지 말고. 진짜 상황이 좀 절묘하게 좀 비슷해 보이는데, 자, 어쨌든 검찰이 정치의 변곡점마다 정치에 뭔가 교묘히 개입되거나 뭐 권력의 줄을 타거나 검찰 권력 유지하기 위해서 뭔가 정치에 또 방향을 바꾸거나, 왠지 우리 방송이 왠지 이게 더 화제가 되지 않을까 싶기도 하네요. 저희 뉴스 썰기 이후에 이 영화 한번 더 이렇게 화제가 되지 않을까? 아니요, 이 의혹도 그렇고 우리 네. 방송도 그렇고 여러 가지로, 예. 네. 아무튼 지금 윤석열 후보 본인은 정면 돌파를 시도하고 있죠. 그렇지만 당 안팎에서는 좀 상황이 녹록지 않다, 이런 평가들이 나오고 있어요. 왜 그러냐? 당장 경쟁 후보들이 일제히 공격을 하고 있습니다. 다 들어보시죠. 또 총장이 양해 안 했다 이러면 그거는 좀 어불성설이겠죠. 설사 몰랐다 하더라도 지휘 책임으로부터 자유로울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 진위 여부에 대해서 윤석열 후보 본인이 명쾌하게 밝히면 될 문제라고. 자, 들어보셨겠지만 지금 그 누가 이야기했는지를 가리면 민주당이 얘기하는 거랑 거의 비슷한 주장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 그동안 뭔가 공격 포인트를 찾고 있었는데 이때다 사실 싶어서 공격 포인트를 찾고 거기를 좀 중점적으로 공략하는 그런 모습이네요. 그리고 또 지금 윤석열 캠프 입장에서는 보면 지금 여당의 이 센 공세를 막아줘야 될 이 국민의힘 당에서도 그 태도가 조금 미온적인 거 아니냐, 어떻게 보면 좀 서운할 수도 있는 느낌들이 있는데, 당장 이준석 대표가 오늘 관훈클럽 토론회에 가서 윤석열 후보를 적극 엄호하기보다는 좀 거리 두는 모습들을 보였거든요. 네. 그것도 한번 보고 가시죠. 우리 당 후보의 개입이 있었다고 한다면은 굉장히 심각한 문제다라고 저는 판단하는 것에는 동의합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드러난 사실관계만으로는 여러 가지를 단언하기는 어려운 상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근데 뭐 아까 야권 인사들의 발언을 봤지만 이 대표 입장에선 다른 후보들이 뭐 진상규명 요구하는 입장인데 무작정 또 윤 후보를 또 옹호하기도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어쨌든 손가락 10개가 있으니. 일단 뭐 당무 감사를 통해서 사실관계를 제대로 파악하겠다, 이렇게 밝혔더라고요.
네, 일단 어쨌든 국민의힘 안팎에서는요, 이번 그 고발 사주 의혹, 이른바 고발 사주 의혹이 터지면서 그 윤석열 후보의 그 대선 출마 선언 이후에 좀 최대의 위기를 맞은 거 아니냐, 네. 1차 위기를 맞은 거 아니냐라는 분석이 나오는데요. 자, 가뜩이나 지금 지지율이 조금 정체기를 겪고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죠. 오늘 나온 갤럽 조사인데 보시면은 지난달에 이어서 계속 19%로 정체가 되고 있습니다. 지난 6월에 대선 출마를 선언한 이후보다 좀 더 떨어져 있는 상황인데 각종 현안에 대한 어떤 발언, 부적절 논란 같은 것들이 겹치면서 답보 상태다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는데 자,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만약에 이번 의혹이 사실이라고 하면 사실상 대선 후보 가도에서는 좀 멈춰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분석들이 있는 거죠. 네. 지금 가뜩이나 검찰총장이 대선 출마하면서 정치적인 그 중립성 위반 우려 같은 것들이 나왔는데 그게 현실화되는 모습이 되는 거잖아요. 네. 참고로 그 윤석열 후보는 총장 시절에도 누누이 그 검찰의 정치 중립을 얘기해왔고 이번 사건 의혹이 나오고 있는 지난해 총선 직전에도 계속 강조했었습니다. 한번 들어보고 가시죠. 검찰에게 정치적 중립은 생명과도 같은 것이어서 검사가 정치적으로 편향된 것은 부패한 것과 같다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생명 나왔습니다. 정말 그렇게 되면은 진짜 임팩트가 클 것 같아요. 일단 본인은 또 캠프 쪽에서는 아니라고 하니까 좀 더 추이를 봐야 될 것 같은데 자, 윤석열 후보 오늘 그렇기 때문에 당무조사 철저히 좀 해줬으면 좋겠다. 나의 무관함을 빨리 벗겨줬으면 좋겠다. 해명했으면 좋겠다고 얘기를 했고요. 또 검찰에서도 지금 자체 진상조사에 들어간다고 했는데 해라. 조사 얼마든지 해라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다만 검찰이 그동안 그 정권 비리 의혹에 대해서는 좀 민기적거렸는데 이번 의혹에 대해서는 조사에 빨리 들어갔다고 하면서 자신이 몸담았던 조직이지만 좀 안쓰럽다라고 하면서 검찰을 또 비판을 했습니다, 오늘. 그 말이 좀 약간 뉘앙스가 여러 가지 담겨 있다고 볼 수 있겠네요. 어쨌든 뭐 이 사안은 앞으로 추가 사실들이 밝혀져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앞으로 또 썰 게 많을 것 같습니다.